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8주차 2강 비대면 동영상 수업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지금 8주차 2강을 찍고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 시점은 6주차 수업에 들어갈 차례거든요. 그래서 8주차 2강이니까 7주, 8주. 그래서 비축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점이 내가 코로나 확진돼서 일주일 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다행히 오늘부터 좀 돌아와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코가 수시로 자꾸 막히는데 약간 비음 소리가 같이 병행되거나 이렇게 코 넘기는 소리 같은 좀 비유상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밀어둘 수는 없고 해서 찍는 거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그 페르세우스 얘기였고, 그 페르세우스가 뭐 이제 엄마 나나에로부터 났는데 제우스가 황금비로 내려서 그 외할아버지가 자기 외손주한테 죽을 운명이라는 신탁을 받고 남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성에 가뒀으나 제우스가 황금비로 내려서 임신을 했고, 그러자 외할아버지가 그 모녀를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버렸다 이거죠. 그 바다가 그 상자가 바다의 물결을 타고 세리포스 섬에 이르러서 거기서 성장을 했다까지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세우스 얘기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고르곤 또는 고르고의 머리인데, 이것과 연관이 되게 된 사연은 세리포스라는 그 섬의 왕 폴리데텍스가 있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 다나의 모자를 구해준 어부가 이 폴리데텍스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뭐 옛날 왕이라는 게 그렇게 큰 권세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뭐 좀 신화적인 구조도 있겠죠. 피셔킹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섬의 왕 폴리덱테스가 나나에를 차지하고자, 근데 이제 다 장성한 페르세우스가 이제 그 걸림돌이 되니까 페르세우스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며서 고르곤의 머리를 가져오게 한 거다라는 설도 있고, 깜짝이야. 그 피사라는 곳에, 피사가 이제 올림포스 산 근처에 있는 곳일 거예요. 피사의 왕녀였던 히포다메이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남자들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또는 그 히포다메이아 아버지가 히포다메이아를 결혼시키기 싫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뭐 그 구원자들을 물리쳤다라는 얘기가 있는 히포다메이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칠 선물을 그 마을 그 섬 주민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페르세우스가 나는 돈 없으니까 뭐 까짓 거 뭐 고르곤의 머리라도 갖다 주면 되겠슈 뭐 이런 식으로 굴었더니 뭐 냉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설이 좀 갈립니다. 여러분들 늘 계속 얘기하지만 학기말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고르곤의 머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머리가 셋 딸린 자매인데, 그 둘은 불사신이고 나머지 하나의 메두사만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얼굴을 보면 돌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고르고가 어디 있는지부터 이제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알고 있는 이것도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고를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를 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림패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그라이 아이라는 존재. 고르곤의 또 다른 자매들, 이들도 셋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이 아이는 원래 그레이, 회색 빛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노파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잿빛
여인들인 거죠. 그래서 젊은 여인들로 그려진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또 독특하게 눈이 하나뿐이라서 그걸 서로 돌려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들의 위치를 알고서 이들을 찾아가서 ним페에게 가는 길을 물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A라는 그라이아의 한 자매가 자기 눈을 빼서 다른 자매에게 건네는 그 사이에 중간에서 가로챈 거죠. 그때 안 보이니까 이런 이제 그 신화적 재치가 있는 거죠. 안 보이는 순간을 노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돌려줄 테니까 ним페들이 있는 곳을 대라. 그래서 결국 되게 되는데 그 뒤엔 얘기가 좀 찜찜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눈을 돌려줬다. 길을 알고서라는 설과 눈을 돌려주면 보복을 할까봐. 더군다나 이제 뭐 고르곤의 자매들이잖아요. 보복을 할까봐 호수에 버렸다는 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신화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권선징악 또는 뭐 주인공은 착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좀 대부분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신화 시대 인간들이 권선징악을 몰랐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뭐 달리 말하면 권선징악의 구도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강조되는 것은 좀 더 나중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잔혹동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데렐라니 뭐 이런 얘기들도 중세의 그 농부들 사이에서 구전될 때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후자가 더 오래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가서 ним페들을 만났고, 이 ним페들도 셋이었어요. 그래서 ним페들로부터 날개 달린 샌들, 우리가 영어로 쓰는 샌들이지만 원래 그리스어로 산달로스라고 합니다. 산달로스. 그리스인데 신발이 우리처럼 그렇게 막 딱 갖추어진 신발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편이라서 오늘날 샌들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온 말이에요. 샌들이란 말이 산달로스. 그다음에 그 고르곤의 머리를 누울 수 있는 배낭, 그리고 하데스의 투구를 쓰면, 하데스가 누구예요? 지하 세계의 신이죠. 지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데스는 글자를 풀이를 하기를 하이데스, 보이지 않는 곳이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데스의 투구 쓰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해서 헤르메스와 아테네 인도를 받아서, 근데 이게 좀 중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라이아를 만나서 길을 묻는다 그랬는데 헤르메스와 아테네 인도를 받는 건 또 뭐냐 그런 건데, 글쎄 뭐 이거를 또 나름 합리적으로 중재를 하면 뭐 림페를 만난 다음에 그 그라이아로 가는 길을 뭐 아니 그라이아니가 아니라 고르곤에게 가는 길을 뭐 안내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따라갔다는 얘기죠. 헤르메스와 아테네가. 그래서 이제 잠들어 있는 고르곤 자매들 중에 메두사의 머리만을 자를 수가 있으니까 방패에 비친, 직접 보면 돌이 되니까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고서 잘랐다는 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테네 여신이 손을 잡아서 인도해줬다라는 설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대희 선생님이 이제 집어넣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이제 괴물들, 특히 여자 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고대 그리스 땅에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알고 있는 현재 그리스인들이 원주민이 아니었고 이주민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 아닌 다른 말을 쓰던 어떤 종족들이 있었는데, 인도 유럽어를 쓰는 그리스인들이 북쪽에서 남하에 오면서 정벌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은 땅을 관장하는 여신들을 섬겼는데, 이들은 그 북쪽에서 왔던 인도 유로피안 어족의 그리스인들은 하늘의 남성신을 섬기는 이주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토착인들의 신들이 완전히 일소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신이 되어서 부인이 되거나 뭐 살해되는, 괴물로 돼서 살해되는 그런 신화 형태 구조가 잡혔다, 이런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르곤들이 잠에서 깨서 추격을 하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하데스의 투구를 써서. 그래서 잡지를 못했다. 날아가요. 또 날개 달린 샌들을 달았으니까. 근데 이제 메두사의 목을 뵀을 때 메두사가 사실은 누구죠? 포세이돈의 애인이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보충 설명 필요할 거예요. 셋이 한 몸이었으면 누구랑 메두사만 애인이 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메두사가 그 전에 이미 포세이돈과 정을 통하고 난 후라서 임신 상태였고, 그래서 그 목에서 포세이돈도 말의 신이잖아요.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페가소스라는 날개가 달린 천마와 크리사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크리사우스는 뭐 황금칼이라는 뜻인데, 뭐 이름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세이돈이라는 게 말과 인간의 혼종이라는 성격이 좀 있어서 그런 포세이돈의 이중성을 자기 자손들로 드러내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 고르곤 또는 메두사의 머리는 고대에는 이게 좀 흉악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악령을 쫓는 부적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기원전 7세기쯤에 시칠리 섬에 있던 그리스 식민 도시 시라쿠사, 미국에도 시라쿠사라는 동네가 있다고 하대요. 여기 대학도 있고, 그 시라쿠사라는 곳에서 출토된 겁니다. 기원전 7세기. 이게 테라코타죠. 흙을 이렇게 해서 구운 거, 테라코타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부적 구실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것도 메두사인데 안테픽스라고 해요. 장식기와 또는 막세라고 부르는데 지붕의 끝에 이렇게 달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원숭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해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을 막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장식용으로 이제 쓰였던 거죠. 이거는 기원전 4세기에 파소스 섬이라는 곳에서 출토된 것이고, 기원전 4세기에 출토됐겠어요? 기원전 4세기 맞는 건데 그 동네에서 출토됐다는 얘기죠. 요거는 약간 좀 코믹해졌어요. 무슨 수염난 것처럼 돼 있는데, 그죠? 무슨 장군 옷 같은 거 입고 남자 같기도 하고, 그죠? 이거는 이제 암포라,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그 화병을 암포라라고 하는데 거기 새겨져 있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 자, 우리 자주 나왔던 화가입니다. 에드워드 번 존슨. 1892년도 작품이고요. 그라이아이와 페르세우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중간에 가로차는 장면이고, 젊은 여인들도 그렸죠. 네. 저 뒤에 산이 그 그라이아이가 있을 법한 것 같은, 다 회색 톤으로 다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헤르메스와 아테네가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디 갔어? 여기는 이거네, 이거. 화면이 헷갈렸고, 예. 요거는 1876년, 이것도 역시 번전스의 작품이고요. 1876년에 나온 작품. 이게 님프들을 만난 겁니다. 씨 님프라고 돼 있는데, 바다의 님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멋있게 생겼죠.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헤르메스의 투구를 건네주고 있고, 그죠? 배낭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그 영국 처자들, 아름다운 처자들이 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작품이 이제 아테네 여신과 저쪽에 헤르메스겠죠? 머리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비를 장착시켜주고 있는, 배낭을 메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고요. 그림을 보면 대충 감이 오듯이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 파리스 보르도네라는 화가입니다. 여기 연도를 못 찾아놨네요. 예. 아테네 시인이 약간 뭐 귀엽게 생겼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페가수스가 튀어나오는 장면인데, 머리는 메두사의 머리 이쪽에 있고 칼로 뱄어요. 그래서 이쪽에 페가수스, 여기 크리사우로, 크리스토스가 이제 황금이란 뜻이고 칼, 사우르가 칼이란 뜻이라서 크리사우스. 여기 그냥 한 여인처럼 돼 있죠. 멀쩡한 여인을 자른 것처럼. 물론 머리카락은 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 화병 그림이죠. 아까 나왔던 그림, 이거는 1876년에서 85년 사이 구아슈라는 화가의 작품. 아니, 에드워드 번존스군요. 이것도 에드워드 번존, 당연히 에드워드 번존스이고, 요거는 에트루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트루리아라는 곳이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곳인데, 로마가 건국 당시 로마 경합하던 어떤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근데 그리스 식민 도시까지는 아닌데,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에트루리아전을 해서 거기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갔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트루리아에서 출토된 것인데, 470년, 기원전 470년이라고 합니다. 화가 이름도 메두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크리사우르와 페가수스가 저 목구멍 참 좀 단순하긴 하죠, 그림이. 예. 요것도 이제 번전스죠. 이것도 그림이 번전스 스타일이죠. 약간 여성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배낭에다가 뱀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메두사의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달아나고 있는데, 날개 달렸으니까 막 날아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이, 마치 이 메두사 나머지 두 고르고 자매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막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더듬거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돼 있죠. 이 화가 이렇게 발상을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상으로는 페르세우스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이게 그림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 보이게 그리면서 반대로 이렇게 안 보이는, 그 페르세우스가 안 보이는 이 고르곤 자매들을 마치 장님처럼 그린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노렸다고 보입니다. 머리가 셋 달렸는데 뭐 각각 따로 달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한 몸이 게 아니고. 예. 자, 이건 또 유명한 미술사도 유명한 그림인데, 벤베노토 첼리니라는 조각가의 작품이고, 1545년에서 1554년 청동으로 낸 작품입니다. 메두사의 목을 든 페르세우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두사의 머리가 잘생겼어요. 남자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생긴 얼굴이고, 이 몸뚱을 밟고 있고, 근데 이 칼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약간 톱처럼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크로노스, 낫 비슷한 게, 크로노스가 낫을 사용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목을 자른다, 뭐 남근을 자른다, 이런 것과 생각해 보면. 피렌체에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안티픽스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가져왔어요. 안티픽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의 처마 끝에 이쪽이 길게 늘어선 처마 끝에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것들, 우리 절에 가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이게 안티픽스.
전에 나왔던 얘기 다시 복습하면 이건 램프 신전으로 들어가는 경사길.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디먼트입니다. 여기까지 페디먼트. 이거는 프리즈. 그리고 프리즈에 이렇게 칸칸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메토페. 그죠? 메토프. 그다음에 뭐 다른 거야 뭐 컬럼이라는 여기 이제 기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프로나우스가 이제 신전 앞부분, 신전 전면이라고 그러거든. 신전 입구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를 구출을 하는 얘기는 또 뭐냐? 그러니까 그 메두사의 머리를 베고 세리포스로 돌아가는 길에 날개를 단선 대를 타고 하늘을 쭉 날아가다 보니까 밑에 뭔가 이상한 게 보여. 그 상황이 뭐냐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그 세리포스라는 곳이 그리스 쪽이고 당연히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날아오려면 이게 이제 상당히 먼 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스 저쪽 끝에 그리스가 아니었던 곳에 그 메두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고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커피로도 지금도 유명하지만 고대 왕국으로도 유명했던 곳이었고 그 에티오피아 왕비였던 카시오페이아 또는 카시오페이아 그 은하계 카시오페이아 맞아요. 그가 자신이 바다신의 딸들보다 아름답다 또는 자신의 딸 안드로메다 맞습니다. 그 안드로메다 딸보다 아름답다라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 죄로 그 포세이돈, 왜냐하면 포세이돈의 부인이 이 바다신들의 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괴물을 보내서 나라를 황폐화시키니까 그걸 때문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안드로메다 자기 딸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그녀와의 결혼을 약속받고서 그녀를 괴물로부터 구해줍니다. 근데 이 괴물로 바쳐질 땐 아무 소리 못했던 안드로메다의 외삼촌 피네우스가 이게 친족 간의 결혼들이 고대에는 흔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사회 체제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 다른 건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자들에게 재물을 줬습니다.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참금. 유럽에도 상당히 그런 풍습을 가진 나라가 그리고 시기가 꽤 있었죠.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하면 그 재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자들에게는 그 재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재물을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재물에 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서 왕녀랑 결혼하면 그 나라의 절반을 준다거나 또는 뭐 나중에 나올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에 선왕이 살해되면서 미망인은 좋은 표현이 아닌데 하여튼 남편을 잃은 이오카스테를 오이디푸스가 차지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스핑크스를 물리친 뭐 상으로 그러면서 나라도 같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친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페니우스가 정작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출하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내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르몬의 머리를 풀어서 그 무리를 돌로 만들고 세리포스에 돌아갔더니 여전히 그 왕도 폴리데텍스 이상한 소리 하니까 폴리데텍스 일당도 돌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님페에게서 받은 물건들은 님페에게, 메두사의 머리는 아테네에게 이제 바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메두사의 머리가 아테네의 방패 또는 아이기스,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쇼울 같은 데 있어갖고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나 모자이크 브로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메두사의 머리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여신의
징표가 된 거죠.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현재 이상한 것들이 인간계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원인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이제 영웅들이 이런 괴물들을 퇴치하고 문명 세계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동물은 왜 있느냐?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놀래라.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죠, 결국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외할아버지 아크레시오스가 아르고스, 이 아르고스의 영웅이에요. 얘기했었죠. 아르고스로 돌아온 페르세우스를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페르세우스가 장례식 경기, 그 마을, 그 근처 나라에서 열린 장례식 경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체육 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올림포스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연다는 건데, 오늘날 올림픽의 정신이 많이 훼손됐다고는 하지만 올림픽을 열었던 기본적인 정신은 전쟁 대신 운동을 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쌈박질 하고 싶으면 죽이고 그러지 말고 스포츠맨 정신을 가지고 링에서, 장 위에서 싸워라, 뭐 이런 거죠. 그 놀라운 정신입니다, 사실. 그래서 올림포스 경기 중에는 전쟁을 중지했다라는 얘기가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겁니다. 페르세우스가 장례식 경기에서 던진 원반에서 아크리시오스가 구경 갔다가 결국 거기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자기 외할아버지가 제가 죽인 사실을 알고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기가 싫어서 이웃나라 튀린스하고 나라를 바꿔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나라 그러면 민족 바로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웃나라랑 바꿔다보면 우리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 다스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다스리고 그러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이게 민족주의라는 건 뭐 아주 나중에 생긴 거고, 더군다나 여기 이 사람들은 다 같은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리고 왕이 외부자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우리 그때 제임스 킹 선장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데, 결국 외할아버지의 나라의 왕권을 뭐 가진 셈이지만, 뭐 나라를 바꾸긴 했지만 그런 셈이었고요. 그 헤라클레스와 페르세스가 이 페르세우스의 후손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페르세스는 그 자체로 유명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인들의 시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영웅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의 세대가 어떻게 생기고 인간들의 세상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긴 하면서, 그리스 신화, 뭐 신화라는 게 대충 그렇습니다만 자기 신화권 중심으로 문화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화 전승자들의 입장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핏줄에서 페르시아도 나왔고, 저쪽에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이집트도 이쪽 후손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권에서 그 내노를 나라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다라거나, 또는 뭐 다른 외국으로부터 와서 그리스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래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재밌는, 그리고 뭐 그림 자체도 좋죠. 예. 이게 이제 마치 그 영화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3차원도 아니 2차원적 공간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시공간적인 결합을 시켰던 그런 기법인 거죠. 화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기법이고, 자, 몇 가지 장면을 같이 섞어놓은 겁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페르세우스가 갑자기 여기도 또 있어요. 한 장소에 두 군데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다른 거죠. 바닷괴물의 등 위에 올라서 물리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안드로메다가 묶여 있는 장면인데, 괴물이 좀 닥친 건가요?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안드로메다 피부 색깔이 약간 까무잡잡하죠?
에디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복장들도 당연히 뭐 이때 에디오피아 복장이 이럴 리는 없는데 약간 이슬람풍 복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에디오피아가 이슬람화된 다음에 그 풍습을 가져온 거죠. 다만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한 커트가 될 수 있는데 저 위에 보면 슬퍼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연인인지 뭐 시녀들인지 여기 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하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 여인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여인이 왕비 카시오페이아인 것 같고 다들 슬퍼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요 장면에 대한 이렇게 장면으로 엮인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엮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또 뭐 신났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여기 아니 안드로메다 같아요. 그죠? 저쪽에 있는 안드로메다 같은데 이제 결혼식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해주고 결혼식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또 연결이 된 거고 여기 아까 그 동그라미 이거 때문에 그려졌던 거예요. 누구냐면 이 화가의 그림 얼굴입니다. 자기 자화상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슬쩍 화가들이 잘 하는 짓이죠. 자기 서명 대신 그래서 이 재치 있는 그림을 그린 화가는 피에로 디 코시모라고 하는 화가고 뭐 우리 수업에 몇 차례 나올 겁니다. 1510년에서 1515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레스코화, 벽화로 그려진 그림이 보이면 대체로 뭐다? 폼페이에 그려진 그림이다. 폼페이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폼페이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묻혀진 도시잖아요. 휴양 도시였는데 그 로마에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들이 다 그때쯤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AD 1세기형 안드로메다를 풀어주고 있는 페르세우스의 모습입니다. 휴양지 별장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그려놓고 잔치 벌이고 맨날 그러면서 놀았던 거죠. 집은 디오스코로이의 집이라고 그리스 신화들을 막 재밌게 향유하던 그 시절의 얘기죠. 그 다음이 아까 그림이고 이거는 피네우스 일당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바스티아노 리치라는 사람의 그림이고 아주 좀 실감 있게 그렸죠. 돌로 변해버리고 있는 순간 멈춤 동작으로 돌로 보내버린 모습. 메두사의 머리, 방패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그림이 마땅치 않아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 사파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쓴 사람인데 나타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모르겠죠? 나타니엘 호돈. 주홍글씨라는 책을 아시나요? 미국 소설가인데 그러니까 간통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마을 외곽으로 추방당해서 혼자 살게 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썼던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이 그리스 신화 관련된 책도 썼답니다. 정확히 그리스 신화보다는 원더북 for girls and boys, 그러니까 소년 소녀를 위한 재미난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죠. 원더북스. 이 사파를 그린 화가는 월터 크레인이고 1893년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나다네 호돈의 이 책들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파 그린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그림이 마음에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가서 폴리데텍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줘서 돌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요. 봅시다.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시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